여러분, 아무리 거대한 왕국이라도 영원할 순 없잖아요? 한때는 정말 대한민국 음악 시장을 그냥 지배했던 절대 강자, 멜론. 근데 그 왕좌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?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시작부터 질문이 좀 세죠? 요즘 누가 멜론 써요? 와, 이 한마디가 사실 오늘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의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. 모든 게 멜론으로 통하던 시절,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토를 댈 수 없었던 그야말로 왕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.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시장이 진짜 혼란스러웠거든요. 불법 다운로드가 판을 쳤죠. 바로 그때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딱 하고 가져온 게 바로 멜론이었어요. 순식간에 그냥 국민 음악 앱이 된 거죠. 우리가 카페 가면 나오는 노래, 방송에서 이번 주 1위는 하는 그 기준, 그 모든 게 다 멜론이었어요. 말 그대로 우리 일상의 BGM, 그 자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멜론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앱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대한민국 음악 트렌드 그 자체를 의미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상징, 네,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왕좌에도 서서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. 그 첫 번째 신호가 뭐였냐면요. 음악을 발견하는 즐거움의 공간이 어느새 팬덤들의 전쟁터로 변해버린 거였어요. K-팝 아이돌 산업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멜론 차트가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된 거죠. 뭐냐면 아이돌의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팬덤들이 조직적으로 스트리밍을 돌리는 우리가 흔히 총공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일상화되면서 차트는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 결과는요,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. 일반 대중들이 더 이상 멜론 차트를 믿지 않게 된 거예요. 아, 저거 순위 조작 아니야? 이 노래가 왜 1등이지?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. 새로운 음악을 발견하는 플랫폼이라는 가장 중요한 신뢰를 잃기 시작한 것. 바로 이게 왕국을 뒤흔든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내부적으로 성벽이 약해진 틈을 외부의 침략자들이 놓칠 리가 없죠.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이 시작됩니다. 첫 번째 위협, 바로 유튜브 뮤직입니다. 얘네 무기가 진짜 강력했어요. 뭐냐면 유튜브 프리미엄 쓰면 음악은 공짜, 이거였죠. 사실 유튜브 광고 없이 보려고 프리미엄 쓴 사람들 많잖아요. 그런 사람들한테 유튜브 뮤직은 그냥 추가 비용 없이 따라오는 말 그대로 덤 같은 서비스로 느껴진 거예요. 바로 이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든 거죠. 어차피 유튜브에 돈 내고 있는데 굳이 멜론에 또 돈을 내야 돼? 아, 이건 진짜 현실적으로 너무 강력한 한방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전선이 열립니다. 스포티파이랑 애플뮤직. 이쪽은 또 전략이 달랐어요. 고음질, 그리고 전문성으로 승부를 본 거죠. 우리는 무손실 음원도 제공해. 특정 장르 좋아하는 너를 위해 이런 플레이리스트도 준비했어. 이런 식으로 음악에 좀 진심인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공략한 겁니다. 자, 이걸 정리해보면요. 멜론은 말 그대로 양쪽에서 협공을 당한 셈이에요. 한쪽에서는 유튜브 뮤직이 가격이랑 편의성을 무기로 팍 치고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스포티파이랑 애플 뮤직이 품질과 전문성으로 파고든 거죠. 와, 정말 사면초가였네요. 자, 그럼 이 치열한 전쟁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? 이제부터는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왕자가 무너지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이 숨막히는 양면 공격, 그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요? 데이터가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.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.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. 자, 월간 활성 사용자 MAU 추인데요. 쭉 떨어지는 이 녹색 선, 이게 멜론이고요. 반대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이 붉은 선이 바로 유튜브 뮤직입니다.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선이 교차하는 바로 이 지점, 보이시나요? 여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음악시장 왕좌가 뒤바뀐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. 근데요, 단순히 가격이나 편의성 때문에 멜론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요. 사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가 따로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재편됐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음악 시장이 완전히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. 왼쪽, 그러니까 대중성 시장은 유튜브 뮤직이 가져갔고 오른쪽, 전문성 시장은 스포티파이가 차지했습니다. 그럼 멜론은요? 그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.
그리고 이 모든 승패를 가른 보이지 않는 손,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압도적인 알고리즘 기술력의 격차였습니다. 결국 사용자가 어떤 플랫폼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얘 나를 너무 잘하는데? 하는 바로 그 취향 저격이었거든요. 사용자들이 느끼는 그 알고리즘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. 유튜브 뮤직이나 스포티파이는 나 이런 노래 있는지도 몰랐는데 와 너무 좋다 이런 경험을 주죠.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음악을 딱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. 반면에 멜론은요? 아니 내가 왜 이걸 추천받고 있지? 하는 내 취향이랑 전혀 상관없는 의아한 추천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. 한 멜론 사용자가 남긴 이 말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. 분명히 재즈를 듣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트로트가 나오고 있었다. 멜론 알고리즘의 한계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? 그래서 이제 핵심은 더 이상 가격 싸움이 아니게 된 거예요. 물론 멜론도 다시 요금 할인 같은 걸 시도하고는 있지만 경쟁의 본질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.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효용,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얼마나 내 취향을 잘 아는지, 얼마나 다양한 음원이 있는지, 사용하기는 편한지 이런 종합적인 가치가 승부를 결정짓는 시대가 온 거죠. 결국 멜론의 이야기는요. 지금 이 국경 없는 시대에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가 마주한 숙명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해도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,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로 무장한 거대 플랫폼들이 맘먹고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.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. 소비자는요, 결국 더 나은 가치, 더 나은 효용을 제공하는 곳으로 움직입니다. 이건 변하지 않는 이 국경 없는 플랫폼 경쟁 시대의 냉정한 현실이에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. 이 거대한 글로벌 플랫폼의 시대에 과연 어떤 로컬의 왕이 자신의 왕좌를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?